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워크 컨설팅의 소동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치 이렇게 짠 것처럼 네,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저희가 인사관리 시스템 3.0의 개정판이 나오고 나서 그걸 소개하는 영상을 좀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성과관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관련된 주요한 개념들이죠. 흔히 이제 MBO라고 알려져 있는, 저희는 이제 OSC라고 그걸 부르고 있는데요. 네, MBO, 네, BSC, 음, KPI, 음, 이런 성과관리 관련된 주요한 개념들을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죠. 네.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왜 선택했죠? 뭐 지금 현재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뭐 하나는 지난번 저희 3.0 인사관리 시스템 3.0 책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아무래도 그 책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성과 관리니까 조금 더 실용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현실에서도 인사관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영역이 또 성과 관리니까 특히 뭐 구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OKR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 들으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성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조직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기관이든 뭐 일반 기업이든 협동조합 같은 비영리 조직이건 최근에 뭐 스타트업들이죠. 아까 OKR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조직이건 간에 아마 이런 성과 관리와 관련된 개념들을 활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네, 개념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들이 있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약간의 오해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오해들을 좀 풀어보고 좀 어딘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꼬여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땡겨가지고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좀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개념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오늘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서두에 뭐 MBO, BSC 이런 얘기 이제 드렸을 때 도대체 언제적 MBO고 BSC야 우리 조직은 그거 하고 있지도 않아 옛날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닌데 우리 조직은 MBO도 하고 있고 BSC도 하고 있고 뭐 KPI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우리는 요즘에 뭐 OKR 하는데 다른 건 다 옛날 것 같아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다양한 층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각각의 개념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개되고 적용되면서 뭔가 남아있는 유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딱 MBO라고 하고 뭐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딘가에는 조직 안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을 거라 생각도 들고 네.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MBO, 뭐 BSC, KPI 이런 개념들을 오늘 좀 이제 소환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보면 좋을까요? 그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소개해 주셨던 MBO, BSC, OKR 뭐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좀 하고 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성과 관리를 안 하는 조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과 관리인 줄 모르고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조직이 존재하고 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목적은 단 하나이기 때문이죠. 모든 조직은 그 성과의 내용이 다를 뿐이고 모든 조직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사실은 성과 관리라는 이름으로 다 그 활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성과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가 인사 관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성과 관리의 개념을 조금 구체화 또는 좀 그에 맞도록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을 인사 관리 영역에서 성과 관리를 정의해 보자면 저는 세 가지 차원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과 관리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체가 그 성과 관리를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 관리 내용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희 의견, 여러 의견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과 관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 주체는 조직의 성과 창출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조직의 성과 창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장이 성과 관리를 하는 이유는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성과 관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조직의 성과 창출은 조직 구성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조직의 성과 창출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역할 수행을 통해서 각자의 성과 창출을 조직의 성과 창출과 정렬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성과 관리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조직의 성과 창출에 책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장이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 수행을 통해서 조직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을 저는 성과관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MBO가 되었던 BSC가 되었던 OKR이 되었던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역량이 되었던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과관리에 대한 이런 개념에 기반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성과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려면 이 도구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집안의 어떤 가재도구나 뭐 집안을 수선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벤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또 망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각각의 기능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이 도구를 잘 이용하려면 이 도구들이 어떤 기능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망치는 때리는 것이고, 벤치는 빼는 것이고, 드라이버는 나사를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능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능, 저는 이제 뭐 MBO가 되었던 BSC가 되었던 OKR은 조금 MBO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그 각각의 도구들이 어떤 기능, 어떤 효익을 성과하기 위해서 발휘하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려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러시죠. 오늘 좀 이야기해볼 게, 뭐, 사실, 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MBO, BSC, KPI, 그리고 OKR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OKR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사실 OKR 워낙 최근에 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뭐 화제도 되고 있고, 지금 많은 조직들이 아마 OKR 도입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음, 일단 뭐, OKR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네. 그러시죠. OKR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의 약자죠. 네.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 관리 툴이라고 해서 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그 원천은 뭐 그 인텔에서 IMBO가 원천이다. 네. 또 더 거슬러 가면 드러크가 제안한 MBO가 원천이다, 근원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캐리 갖고 있는 효율보다는 구글이 이 도구를 가지고 현재 구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좀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OKR 관련해서 어,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바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뭐 1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뭐 성과를 리뷰하는 게 너무 기니까 사이클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통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CFR이라는 이름으로 뭐 인정이나 피드백이나 또는 리뷰 뭐 이런 개념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뭐 이걸 가지고 평가 도구를 쓰지 말자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뭐 OKR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효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소동재 네. 컨설턴트는 OKR에 대해서 혹시 네. 가지고 계신 또 알고 네. 계신 누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MBO나 BS 쪽에 많은 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OKR을 좀 네. 말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사실 OKR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전부터 좀 관심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OKR로 뭔가 성과를 창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다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도비 체크인도 그렇고, 이제 인사관리를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 본인들의 소스들을 이렇게 또 오픈소스처럼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OKR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코칭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구성원들의 참여에 기반한 성과관리 프로세스다라고 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서 많이 소개되기 시작했죠. 뭐 네, 역사적 근원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인텔의 앤디 그로브라는 CEO가 IMBO라는 이름을 통해서 MBO를 뭔가 되게 프랙티컬하게 인텔이란 조직 안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그 일종의 도구죠. 성과관리 도구를 같이 일했던 존 도어라는 사람이 구글에 그거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OKR이라는 이름으로 좀 브랜딩을 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OKR의 가치를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많은 성과관리 프로세스들보다도 구성원들의 뭐 참여나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얼라이먼트라고 정렬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측면들은 인상 깊다. 그리고 이제 OKR을 하는 조직들이 탑에서부터 구성원 개개인들의 어떤 OKR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어떤 프랙티스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OKR이 새로운 도구냐 그러면 네, 이라고 했을 때는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OKR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랄까요? 목적과 기능들을 사실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좀 놓쳐지는 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마 OKR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다른 하부 인사 시스템들을 잘 조정하면서 도입을 한다면, OKR의 목적과 취지? 어떻게 보면 MBO의 목적과 취지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잘 살려나갈 수 있겠지만, 기존의 하부 인사 시스템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OKR만 뭔가 딱 그것만 따서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잘 될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좀 생각도 들었고 그런 생각들이 좀 떠오르네요. 네, 저는 사실은 뭐 OKR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는 네, OKR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MBO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OKR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좋습니다. 저는 MBO와 관련해서 두 가지 개인적인 유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감이 있으시군요. 네, 네, 이 용어와 이 용어의 번역에 대한 유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약하게 표현하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아는 가장 강한 단어인데. 네. 첫 번째는 MBO의 풀네임은 Management by Objective. 그 OKR 할 때 Objective입니다. 네, And Self Control입니다. 요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1954년도에 피터 드러크가 쓴 경영 실제의 한 챕터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그 풀네임을 축약을 하고 그러나요? 줄임말을 네, MBO로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네, 매니지먼트 바이의 그 약자 MB인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가?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 무엇에 의한 관리인데요. 오히려 피터 드루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매니지먼트 바이가 아니고요. 셀프 컨트롤입니다. 음. 그러면 약자를 왜 MBO라고 했느냐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단어를 약자로 쓰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MBO라고 쓴 것은 유감이 아니고 반대합니다. 네. 네, 저는 OSC라고 OK라고 같은 개념이죠. 어, Objectives and 네네. Self-Control이군요. 그 약자로 쓰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오브젝티브에 대한 번역을 목표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면서 반대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경영의 실제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과관리, 현대 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브젝티브, 그 챕터에서 오브젝티브가 뭐냐면 석공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공의 오브젝티브가 뭐였냐면 사원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석공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브젝티브가 아닙니다. 석공이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의 오브젝티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치 석공이 해내야 되는 일로 오브젝티브라고 목표라고 번역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저는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어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석공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사원을 짓는 것이죠. 그거를 피터 드루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MBO만큼이나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MBO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OSC라고 좀 부르려고 하고 있고요. 이 OSC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왜 현대 조직에서 성과관리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 노동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난 뒤에 이들로 하여금 성과를 어떻게 하면 창출하도록 만들 것이냐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 OSC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육체 노동자를 전제로 한 성과 관리는 심플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내야 될 결과물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일에 대한 타겟을 정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그들의 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돈 주면 그게 성과 관리예요. 근데 취직 노동자는 그렇게 성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창출하는 성과가 육체 노동자의 성과가 완전히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취직 노동자들이 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 OSC, 그걸 MBO라고 정의하면서 마치 육체 노동자들 성과 관리하는 툴처럼 이해를 해요. 상하 간의 목표를 합의한 목표대로 평가해서 동기부여하겠다. 보상을 차단해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이 OSC 아닙니다. 제발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OSC라는 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툴이라기보다는 철학입니다. 성과 관리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이해한다기보다는 잘못된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경영의 실재라는 책이 있죠. 피터 드러커의 1954년에 쓰여진 책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 경영학 최초의 현대 경영학 서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받기도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MBO와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음, 그래서 이런 이제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브젝티브스를 이제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목표라는 개념은 좀 메타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브젝티브라는 개념. 목표의 목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목표보다는 목적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제 책을 보면, 이제 오브젝티브스,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도 목적에 의한 관리로 얻게 되는 효익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명령에 의한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도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를 자율에 의한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셀프 컨트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준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이 아마 그 음, OSC라고 이제 흔히 MBO라고 하지만 OSC를 이제 피터 드러커가 제안하면서 이걸 제안하는 이유를 음, 이제 지식 노동자의 초점을 맞춰서 성과 관리 어떻게 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개인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경영 원리와 이와 동시에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노력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경영 원리, 즉 팀을 형성하고 개인의 목표와 기업의 번영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영 원리다. 이와 같은 경영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은 이제 요걸 이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앤 셀프 컨트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목적과 자율에 의한 관리에 음, 의한 경영 활동이다. 음, 이렇게 말하면서 음, 이것은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업과 개인의 공동의 번영을 자신의 목표로 인식하게 해준다. 이제 음, 이런 표현이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이런 구절들로 봤을 때 MBO라고 하는 것을 OSC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음, 타당하다. 이렇게 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음. 저도 굉장히 그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인용해 주셨는데요. 네, 육체 노동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식 노동자는 그렇게 일을 하면 지식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스스로 율을 세워서 원칙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말 그 조직의 장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의 장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조직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조직장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없다. 조직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자유를 줍니까? 그건 육체 노동자처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조직에서는 그렇게 관리해서는 조직이 성과를 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오늘 이제 MBO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문제의식을 좀 있습니다. MBO라는 말을 요즘에 사실 많이 안 쓰거든요. 네. 조직들이. 네. 근데 저는 MBO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여전히 많은 조직의 유령처럼 좀 맴돌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MBO, OSC를 MBO라고 번역해버린 것 자체가 이제 첫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를 소거한 채로 피터 드러커의 생각을 잘못 오인해서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사실 잘못된 경영 관행들이 되게 많은 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여전히 많은 조직들이 이제 캐스케이딩을 되게 강조하면서 목적을 개인들한 목표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들한테 그것들을 할당하고, 이제 KPI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채워야 하는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을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그걸 할당하고 채우는 것이 마치 목표 달성도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실적이 사실상 그들의 어떤 평가로 네. 이어지게 하고 그 평가 결과가 뭔가 보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네.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것이 마치 이제 되게 선진적인 경영인 것처럼 네. 이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졌던 역사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것에 대한 비판들이 물론 최근에 많이 있지만 네. 여전히 많은 주식들이 그러한 어떤 자정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네.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여전히. 네. 그 사실 이제 OSC에 대한 이해를 피터 드러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식 노동자로서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게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이 아니라 피터 드러크가 쓴 책 중에 그 사실 뭐 번역된 그 번역에 대한 제목보다 더 사실 더 중요한 그 원 제목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원 제목이 The Effective Executiv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우리나라는 경영 네, 노트. 자기 경영 노트. 자기 경영 노트라고 번역한 이후도 사실은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예, 너무 너무 점핑했죠. 번역이 너무 점핑했죠. 디이펙티브 이그젝티브란 말은 일 잘하는 지식 노동자라는 뜻인데 그 자기 경영 노트라고 함으로써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그 자기 뭐죠? 자기 개발서. 개발서처럼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디이펙티브 이그젝티브에 보면 지식 노동자가 창출하는 성과에 대해서 잘 설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만일에 지식 노동자들이 창출해야 되는 성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었다면 경영의 실제에서 제시한 OSC에 대한 이해가 훨씬 잘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조직 구성원들이 창출해야 되는 성과라고 하는 개념을 그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육체 노동자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경영의 실제에서 이야기한 피터 드루크의 그 글들이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잠깐 그 디펙티브 이그젝티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 노동자의 성과를 잠깐 소개해드리는 것이 왜 OSC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툴이 되어야 되느냐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펙티브 이그젝티브에 보면 육체 노동자의 성과와 지식 노동자의 성과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 노동자의 성과와는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측정이 가능한,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물을 창출합니다. 육체 노동자들은. 반면에 지식 노동자들은 육체 노동자가 창출하는 성과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진 성과를 창출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형태가 없는 거죠. 형태를 다른 게 아니라 무형의 성과물을 창출하죠. 그 무형의 성과물이라는 건 지식, 정보, 아이디어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식 노동자가 창출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육체 노동자가 창출하는 성과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성과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들이에요. 그러나 지식 노동자들이 창출하는 이 무형의 성과물들은 사진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성과가 실행되어져서 의미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을 때만이 그것에 대한 성과를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성과 창출은 어떤 식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OSC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들에게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그 일을 왜 하느냐, 다르게 하면 조직의 목적이 뭐냐, 당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이 그것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그 창출된 그 성과를 실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OSC입니다. 그래서 OSC에 대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식 노동자들이 창출하는 성과가 뭐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를 이해하면 OSC를 우리가 알고 있는 MBA처럼 이해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또 이야기할 BSC도 사실 동일한 이해를 하셔야 BSC라고 하는 성과관리 툴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과 관리에 대해서 쭉 도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구, 개념, 핵심적인 개념들이죠. 그, 아까 이 성과 관리는 이렇게 개념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대표님이. 구성원의 성과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장의 일, 네, 도구, 네, 성과 관리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도 MBO라는 거는 성과 관리를 잘 하기 위한 일종의 철학에 가까운 것 같다. 네, 피터 드러커도 사실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MBO는 뭐랄까, 이거 자체가 어떤 도구라기보다는 저도 좀 철학에 가까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또 사실은 이것도 도구죠. 철학도 도구입니다. 철학도 도구다. 그럼요. 우리가 삶을 잘 살려면 좋은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 성과 관리를 잘하려면 철학이 명확하고 올바라야 돼요. 그게 도구죠. 음, 굳이 뭐 음, 뭔가 뭐 이렇게 유형화되거나 뭔가 기술할 수 있거나 음. 뭐 그런 것만 도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활동이라는 것은 이 지식적인 그 사고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네. 이제 말씀 들으면서 사실 그 넷플릭스 사례가 좀 생각났어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조직 문화 지향점을 이렇게 정리한 다큐멘테이션한 글을 보니까 이제 그 문구를 굉장히 강조해 놨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통제가 아닌 맥락으로 리드해라. 이제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OSC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처럼 느껴지거든요. 정말 맞는 네,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네, 같다. 이런 네, 네, 생각 네. 좀 네, 들었어요. 오히려 그 말이 OSC를 잘 설명하는 말 같습니다. 네, 통제하지 마라. 네, 맥락으로 리딩해라. 그 네, 맥락이 조직의 목적이고요. 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그것에 연결시켜라. 음, 스스로 음. 책임지고. 이게 OSC의 네, 좀 맞습니다. 철학이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왜 현실에서 MBO가 이렇게 음, 왜곡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굳이 맥락으로 리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MBO를 왜곡해서 적용했던 게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도 않았고요. 네, 일도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어요. 네,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걸 위해서 그냥 MBO라는 걸 그냥 자기적으로 네.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 예, 여기까지 안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혼날 것 길어집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MBO 그런 의미에서 참 피터 드러커가 너무 빨리 이 개념을 제안하고 뭐 빨리 제안했다기보다는 시대를 좀 잘못 만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좀 선구자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선구자죠. 네,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분의 영향을 훌륭한 CEO들이 다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훌륭하지 않은 CEO는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훌륭하신 CEO들은 우리 피터들 그에 관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영향을 끼치시고 죠 그런 문제죠. 뭐 MBO 이후에 나타난 많은 도구들이 또 그러한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이어받았다고 봐야겠죠. 네, 그 이후에 나왔던 성과관리의 도구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었다. 음, 이런 생각이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뭐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과관리 도구라는 것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되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MBO로 하니까 안 되니까 BSC로 하자. BSC로 또 안 되니까 OKR로 하자. 이거는 성과 관리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의 도구만 가지고 성과 관리를 합니까? 여러 도구들을 그 도구의 특성에 맞게끔 네, 그 효익을 잘 이해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BSC 하나만 가지고 성과 관리를 하겠다. 뭐, 목표, 기존에, 그런 개념 하겠다. 이건 다 적절치 않은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성과 관리 도구들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네, 네. 하다못해 성과 평가도 중요한 성과 관리 도구이고요. 네. 또 컴피턴시 오늘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컴피턴스도 되게 매우 중요한 성과 관리 도구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떠올려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OKR 처음 한국에 막 소개되고 이럴 때 KPI를 OKR로 이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 이게 대체되는 개념이라고? 음, 그건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 좀 했었는데 아마 우리가 사실 성과를 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도구들이 다 필요하죠. 그렇죠. 각각의 독립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한번 BSC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사실 BSC가 예, 9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거 맞죠? 엄청요. 네, 뭐 정부기관까지 네. 나서서 그냥 난리가 났었죠. 특히 공공 영역에서 많이 도입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네. 예. 왜 그랬죠? 왜 공공 영역에서 이렇게 BSC 그게 이제 적용했죠?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네. 정부기관 평가 음, 도구로 BSC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죠. 네. 그러니까 뭐 그 관련된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또 정부기관이 아니고 또 뭐 또 산하 공공기관까지 다 하게 되니까 정말 난리도 하지 않습니다. BSC 예. 그리고 지금 또 다 잊혀졌죠. 네. 예. 뭔가, 너무 안타까운. 네. BSC는 OSC만큼이나 정말 슬픈 운명을 맞이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 보내야 될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BSC에 대한 기대가 뭐였냐면 MBO라고 하는 OSC인데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개량화가 안 되는 거예요. OSC를 잘못 이해해서 목표 달성도로 뭐 평가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표를 달성도로 평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목표가 개량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BSC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BSC에 대한 기대는 딱 그거였습니다. 정성적인 이런 내용들을 개량화된 지표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KPK 하여튼 뭐 되게 정말 잘못 사람들한테 이해되어지면서 지금 아주 종말을 맞이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BSC라는 개념은.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만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말씀 네. 듣다 보니까 진짜 개념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네. 사실은 되게 좋은 철학과 도구인데 네. 흘려보내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OKR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뭔가 슬픈 예감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OKR을 신고하거나 관심 있는 네,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OKR보다는 OSC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BSC를 얘기하려면 KPI도 사실 BSC 안에서 사실 같이 논의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뗄려 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좀 그렇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BSC, KPI, 뭐 이게 도입된 배경, 현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개념을 창안하신 분들은 BSC가 무엇이라고 좀 설명하고 있나요? 그거부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그 같아요. BSC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한 것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게재된 논문 때문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노튼 카플란이라고 하는 한 분은 교수님과 한 분은
뭐 회계학자신가요? 뭐 제가 그분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이제 두 분이 그 논문을 쓰셨는데 어떤 각과 분야를 쓰셨는데 저는 세 가지 점을 이 논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한마디 말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논문의 제목입니다. 논문의 제목이 The Balanced Scorecard 하고요. 부제로 The Measurement That Drive Perform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저먼트라는 것이 측정일 텐데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매저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측정이냐? 드라이브하는 매저먼트라는 겁니다. 왜 퍼포먼스를 쇼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드라이브하는 것이냐를 밸런스 스쿼트 카드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과 측정 기준 아니에요. 성과를 드라이브 시키기 위한 측정인 것이죠. 그 말은 그 논문의 BSC를 그분들이 비유한 것이 비행기 조종석의 계기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기판이 평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계기판의 효용은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비행기가 조종사를 측정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계기판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이브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가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정입니다. 이분들은 BSC를 통해서 개인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사람에 대한 가정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에 따라서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통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즉, 이 세 가지를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BSC는 평가 기준 아니에요. 평가 도구가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BSC를 아까 2000년도에 들어와서 어떤 걸 기대하고 했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툴로 생각합니다. 그게 될 일입니까? 게다가 아까 OSC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육체 노동자가 아닌 지식 노동자는 지식 노동자들이 창출하는 그 성과가 무형적인 그 성과는 계량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계량할 수 있는 성과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건 결과에 가깝죠. 그건 성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OSC에 대한 그 챕터에 보면 그 말을 들을 것도 꼭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자율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BSC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평가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잘못 기대하고 도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아주 슬픈 운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BSC 개념의 온전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에 의한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BSC와 같은 정보 제공 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OSC가 온전히 실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그들로 하여금 성과를 창출하도록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직의 미션, 목표, 전략과 관련된 정보예요. 그것을 KPI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럼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직무 수행을 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식 노동자다라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참 OSC도 그렇고 BSC도 그렇고 KPI도 그렇고 뭔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목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곡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이걸로 평가하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평가의 도구로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망쳐버렸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네, 게 지금도 성과를 이야기하면 어디로 결론이 나냐면 평가. 성과 관리는 그 평가다 이렇게 동의어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죠.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평가가 성과 관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육체 노동자. 네. 육체 노동자의 성과 관리는 평가로 하면 됩니다. 지식 노동자는 그렇게 해서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는 순간 사실은 지식 노동자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육체 노동자처럼 일을 하게 만들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저 그 부분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성과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육체 노동자의 성과, 지식 노동자의 성과는 다르다. 여기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두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라는 것 자체를 육체 노동자의 성과처럼 인식했다는 것은 네. 저는 사전에 성과를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렇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이미 사전에 인식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냥 우리는
마치 이제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 도구처럼 네, 그 숫자를 채우면 되는 그냥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내가 하는 만큼 바로 그 성과에 대해서 판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O도 그렇고 BSC도 그렇고 KPI도 그렇고 이거는 다 성과 관리 잘하려면 이걸 가지고 다 이제 이게 구성원들이 하는 일을 바로 자 일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자를 가지고 와서 딱 길이를 딱 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도구처럼 이걸 활용했던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식 노동자의 성과는 육체 노동자의 성과랑 어떻게 다르다고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 두 가지 점에서 다르죠. 네, 그들이 창출하는 것은 계량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지식, 정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어요. 네, 실행되어져야 되고요. 실행되어서 어떤 가치 있는 결과에 기여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졌을 때 그것은 좋은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요, 사실. 이제 과거보다 더 많이 소환되는 것 같다. 이런 흐름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병영이 점점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려워지는 부분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정답이 없는 시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정답이 있는 비즈니스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개념과 도구들을 다소 왜곡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현실에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렇죠. 고착됐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도태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성과라는 걸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이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솔루션이 성과에 대한 개념에 더 맞다. 네. 이제 이런 인식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되겠구나. 음, 이제 이런 필요성들도 더 많이 증대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네. OSC도 네. BSC도 KPI도 네. 새롭게 우리가 음, 새롭다기보다는 원래 본래의 개념이죠. 네. 본래의 개념을 회복시켜서 음, 다시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BSC KPI가 일단은 평가의 도구가 아니라 지식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의 성격이다. 음,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겠죠. 아까 KPI는 대시보드 같은 거다. 네. 우리가 대시보드 보고 평가하지 않냐,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뭐 그렇죠. 운전할 때 사실 대시보드는 말 그대로 정보인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지,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렇죠. 봐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BSC 같은 것도 저는 하나의 뭔가 구성원들한테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 같은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하는 어떤 원페이지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이 BSC 개념에 더 가까울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자동차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그 예, 계기판을 보고 이제 조종사가 사실은 현실에서는 운전을 하고 부품들은 조종사의 통제에 따라서 그냥 조종이 그 부품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조직은요 이 부품들 안에 다 CPU가 다 있는 거예요. 누가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CPU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각 부품들한테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직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정보 계기판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조직을 위해서 각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 조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계기판을 보는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조직자 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모든 판단을 다 하고 결정해서 부품들한테 명령을 내리면 부품은 그것을 그 명령이 왜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 노동자예요.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이 조직이 운영될 수가 없다고요. 응? 뭐 복잡한 데다가 상황도 복잡해졌고 조직장이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이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더 뛰어난 능력을 이미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원래 개념으로 좀 우리가 소환되어져야 된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음, 뭐 이어서 음, 어떤 걸 좀 더 얘기해 볼까? 그럼 성과 관리 도구라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이야기만 했는데 뭐 OSC는 제가 철학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예, BSC는 그 OSC와의 그 철학에 정렬되어진 그 연이어 나온 그 자율이라고 하는 음, 이 그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것 말씀 다 되느냐 이거예요. 성과 관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음,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관리에 대한 도구, 성과 관리 방법을 뭐, OSC가 안 되니까 BSC라, BSC가 안 되면 OKR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OKR을 굳이 의미 부여한다면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적이 뭐냐? 조직의 목표가 뭐 조직의 목적이라는 건 사실 미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가 뭐냐? 뭐 목표와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교될 수가 있죠. 목적은 왜이겠지만 목표는 무엇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략도 있죠. 그래서도 사실 OKR 보면 오브젝티브가 있고 키 리절트가 있고 이니시에이티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목적과 목표와 전략이에요. 이런 걸 정해서 구성원들한테 공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본인이 자기 역할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OKR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다르게 하면 사실은 뭐 그냥 경영 계획이죠. 조직의 경영 계획을 세워서 경영 계획이라면은 미션 목표 전략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구성원들하고 소통해서 구성원들이 그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각자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개인의 성과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 제공이에요. 뭐 또 뿐만 그것뿐이겠습니까? 각자의 직무의 역할과 책임이 뭐냐. 이거 규명해 주는 것도 성과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네. 그리고 피드백도 있죠. 피드백 있죠. 그 넷플릭스에서 말하는 피드백. 사실은 우리 아까 어도비의 체크인 시스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이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것이 G가 퍼포먼스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퍼포먼스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했던 인사이트라고 하는 피드백 시스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성과 관리 도구예요. 아까 KPI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요. 성과 평가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평가해야 해요. 특히 지식 노동자들은 중요하다고요. 육체 노동자들은 성과 측정이 이걸 평가해요. 그런데 지식 노동자는 측정과 평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또 하나는 역량. 역량을 측정하고, 역량을 모델링하고, 역량을 측정하고, 역량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 중요한 성과 관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도구들을 각각의 기능, 각각이 주는 효익을 잘 이해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성과 관리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지 않지만 조금 그 숙련되어 가시면 정말 성과를 창출하는 도구로서 효익을 충분히 느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사실 성과 관리 도구들을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개인의 성과 창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플랜 두 C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까 이제 조직장의 도구라고 표현하셨던 이제 성과 네. 관리 도구이면서 네. 그 성과 해야 할 일인 거죠. 조직장이 해야 할 그렇죠. 일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개인의 성과 창출 프로세스를 도와주기 위한 그렇죠. 성과 관리 네. 전체 모습을 이렇게 네. 하나의 좀 네. 도식화해서 좀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그림은 OSC 이야기예요. 음, 그 OSC에 보면 이야기를 다 해놓고 있어요. 네. KPI 정보 제공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성과 평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대한 성과 평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성과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전체의 그림의 밑바탕 철학은 OSC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KPI 좀 이야기를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KPI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MBO나 BSC랑은 좀 다르게 여전히 대부분의 조직에서 KPI라는 개념을 계속 쓰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KPI를 활용하는 정도랄까요? 네, KPI에 대한 활용도가 다 조직마다 네, 다양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면 KPI가 뭐 한 5개 정도 되게 작은 조직에서부터 네, 수백 개의 이런 KPI를 관리하는 조직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KPI들을 관리하고 계실 텐데 네, KPI를 관리한다? 적절한 네, 표현이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럼 KPI는 계속 개발되고 관리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네. 네. 어떤 KPI가 좋은 KPI라고 보세요? 음, 뭐 저는 BSC라는 게 KPI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BSC라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KPI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되느냐, 라는 말씀인데요. 네, KPI는 말 그대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BSC 개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키여야 돼요. 많으면 안 돼요. 많으면.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많으면은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KP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핵심적인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디케이터여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측정의 중요성을 들어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될 수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그 측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엄청난 효과가 발휘돼요. 우리는 어찌 보면 측정이라고 하는 도구들을 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요.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주변에 측정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리고 그 측정에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시면 알 텐데요. 시계, 측정이에요. 시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약속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못 정합니다. 네. 또 우리 예를 들어서 몸무게, 이게 다 측정이에요. 음, 네. 또 차를 타고 있으면 속도계 다 측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KPI는 처음부터 계량화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추상적이었고 다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계량화된 거예요. 계량화되니까 계량화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게 정말 측정이 갖고 있는 큰 효과예요. 효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을 계량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걸 계량화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온 양반이 자기 집 문을 따려고 키를 열려고 키를 꽂았는데 그 자리에서 키를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키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KPI 된 잘못된 KPI를 이제 설명하는 아주 에피소드인데요. 이 사람은 열쇠를 어디서 찾냐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자기 들어오는 그 길에 가로등이 있더라는 겁니다. 불빛 금대 가서 열쇠를 찾아요. 찾아지겠습니까? 진짜죠. 어디서 찾아요? 어두워도 자기가 열쇠를 떨어뜨린 그 장소에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KPI들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없는 KPI들을 만들어요. 우리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KPI로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둡더라도 그 사항을 우리가 탐색해야 돼요. 이게 우리 현상으로 되돌아오면 도대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자꾸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약속해서 이렇게 측정합시다 하면 그게 KPI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계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저울이라는 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측정되어지잖아요. 그 순간 저는 우리의 업무의 퀄리티는 그것만큼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더라도 측정 도구를 만드셔야 돼요. 그 측정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측정한 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을 설명하는데 충분할 것 같다. 이 택도 없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디벨롭 시켜야 되는 거예요. 측정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있어야 KPI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측정해야 될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계량에만 집중해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선 또 그러면서도 뭐 BSC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통제받는다든지 평가받는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KPI를 개발하고 측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런 과정이 전 있으면 KPI를 만들고 될 것이고 이것이 완성되면 엄청난 효과를 우리는 얻게 될 것이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되게 많은 얘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뭐 성과 관리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성과 관리 한번 얘기해 보시더라고요. 성과 관리가 뭐지? 이제 음, 그거부터 사실 개념화하는 게 사실 좀 머리가 아픈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것은 이제 구성원들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조직장이 음, 지원하는 일, 음, 도구, 이게 네, 성과 관리다. 이렇게 네, 이제 네, 정의를 했고, 그것에 필요한 도구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한 네, 가지만 있는 게 당연히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 해결할 때, 뭐, 예를 들면 공부하면 공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문제 그렇습니다.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거의 도구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음, 대표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흔히 MBO라고 알려져 있는 OSC에 대해서, 네, 그리고 BSC와 KPI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OKR에 대한 저희 또 생각과 의견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네. 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떠시냐가 더 중요하죠. 네. 음. 혹시 이제 뭐 지금까지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뭐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음, 근데 사실 뭐 저희 주장이 아니고요. 이런 개념을 저희한테 소개해줬던 분들의 이야기를 사실 저희가 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한 개념들이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려움이나 이해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런 걸 좀 도움 드리는 정도였지. 저희가 OSC를 만들거나 저희가 뭐 BSC를 개발해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학습하는 과정이 있다, 배워가는 과정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이야기,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점, 스탠스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잖아요. 네.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뭐, 정말 인사 관리에 대한 영향을 저는 뭐 교수님들보다 지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고객들을 서비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 고객들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좀 체계화된 어떤 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말씀을 정말 컨설턴트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 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을 되게 쉽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지원하는 거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어떤 성과를 창출하도록 할 것이냐, 어떤 노동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 먼저 세팅되고 난 다음에 본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프랙티스나 또는 이론들은 육체 노동자를 전제로 한 성과 관리 아닙니다. 지식 노동자를 전제로 한 성과 관리라는 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것 이전에 성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과와 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돼야 되지 않느냐, 이해돼야 되지 않느냐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이 성과관리가 갖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뭐 도상 차등화를 통해서 성과 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관리 중요성 워낙 중요합니다. 더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우리 일하고 있는 뭐 새로 떠오르는 세대가 MZ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에 대한 이를 의미를 찾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창출해야 될, 그들이 창출해야 될 성과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예요. 시키는 것,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일을 잘해. 못 견딥니다. 왜 스스로 그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되고, 스스로 확신을 갖게 해야 되고, 그런 확신 속에서 자유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성과 관리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뭐 목표 잡아라. 목표 합의하라. 목표대로 평가할래. 이렇게 해서는 그분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